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덕준님, 구진성님, 진로알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과 반도체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어제 대폭등한 엔비디아와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한 메타, 퀄컴, 암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미리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도 아마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10시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주식이며 채권이며 정말 기분 좋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폭등을 했죠.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SOXL은 무려 2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대폭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선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에 0.25로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잖아요. 근데 막상 시장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저 발표가 어제 낮에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나스닥 선물시장 흐름도 오히려 더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뭐냐, 이미 그 전날 밤에 해당 소식이 찌라시로 돌았을 때 이때 선반영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당시에 찌라시가 굉장히 설득력 있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부랴부랴 밤에 기사를 냈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모든 정황들이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메이저 언론사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기사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일본은행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당일에 깜짝으로 발표하면 시장이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 발표는 시장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서 더 좋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ADP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도 그 전날 나온 졸츠 고인직 보고서와 상당 부분 결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자들의 연봉 인상률이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이라던가 서비스 직군의 일자리 수 증가 역시 매우 크게 떨어진 부분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모두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만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반도체 섹터가 유독 크게 환호할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뭐가 있었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에 중국 수출 규제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일부 동맹국들에게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카더라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특히 ASML이 엄청나게 환호할 수 있는 소식이죠. 그래서 ASML이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도 당연히 좋습니다. 어쨌든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더 덧붙이자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시황 분석글을 올리면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미국 통신회사인 비아셋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이때도 좀 약간 갸우뚱했던 게 해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그냥 상황이 바뀌었다고만 공식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떠오른 타이밍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건 확실히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딱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도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확실히 양국 간의 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시에는 당연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새벽에 FOMC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딱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어요. 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파월은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습니다. 9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당장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참고하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기자 하나가 파월한테 질문을 했어요. 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고 인텔은 갑작스럽게 해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발 고용만으로 해결이 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자의 이런 질문에 파월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우리는 민간 수요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둘기파적인 답변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정부에서 그렇게 억지로 돈 풀면서 공공일자리 늘려서 고용 수치만 뻥튀기 되는 거에 낚이지 않고 민간 쪽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은 얼마나 둔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본인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해준 거죠. 네, 아무튼 FOMC까지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진행이 되자 시장은 더욱 환호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에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요. 또 최근 워낙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만도 했었죠. 거기에 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투자 비용 계속 늘린다고 하고 그 돈은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메타와 퀄컴 그리고 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메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며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장에서 메타의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지난번 실적에서도 AI에 너무 과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수익성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AI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처럼 메타 역시 AI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걸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퀄컴도 좋은 실적을 내며 발표 직후에는 폭등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뭔가의 매수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 프리장 시작하고 10시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